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BMW F10 525D예요. 525D는 되게 생소한데요? 그렇죠? 좀 생소한 차량이에요. N47 2.0 디젤이 적용되어 있고 터보가 두 발이에요. 굉장히 고성능 차량이네요. 네, 2000cc 디젤 중에서는 좀 출력이 널널하죠. 오늘 아까 봤잖아요. 뭐 있었죠? 계기판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고. 손님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는데 끌고 가도 돼요? 김 PD님 같은 경우도 내 가는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끌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충전이 안 되는 문제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충전 전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에 성능 저하가 있거나 발전기를 돌려주는 벨트에 문제가 있을 때 충전이 안 되고, 안 되는 시점부터 배터리의 전압을 소모하기 시작해요. 키로수로는 대략 고속주행이라 하시면 10km 내외, 시간으로 따지면 15분 정도 내면 시동이 꺼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10km 혹은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운행을 하시고요. 뭐 5km만 갔는데 15분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5만 가지 경고등이 들어오고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시동이 꺼져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장거리 혹은 고속주행이라 하시면 안전지대에 차량을 이제 이동하시고 견인으로 차량을 구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베스트예요. 이거 뭐예요? 무슨 고무선 같기도 하고. 이건 뭔지 알 것 같죠? 벨트의 그거 아닌가요? 네, 벨트 같죠? 벨트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앞단에 벨트가 다 찢어져가지고 없어요. 지금 여기 걸려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다 이게 다 걸려 있어야 될 벨트가. 그래서 벨트가 끊어졌으니까 충전이 안 됐겠죠. 발전기를 돌리지 못했고. 그렇죠. 뭐 이제 에어컨도 돌리지 못하니까 에어컨 못 돌리면 에어컨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워터펌프로 또 돌려야 되는데 워터펌프를 돌리지 못하니까 물순환이 안 돼서 엔진 과열도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지해서 그냥 견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계기판에는 노란색 체크램프와 적색으로 된 체크램프가 있어요. 즉각 세워야 되는 건지 좀 더 타도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기판에서 각종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요. 노란색으로 된 거, 운행이 가능하지만 빠르게 점검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빨간색, 시뻘건색 있죠? 아까 그 배터리 경고등도 네, 적색이었는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적색, 운행 중지예요. 또 빨간색이 뭐가 있을까? 엔진은 노란... 아닌데. 적색으로 된 거는 주전자불, 요술램프 있잖아요. 예. 그 요술램프가 뭐겠어? 엔진?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 사망하잖아요. 오일 압이 떨어졌거나 실제 오일 용량이 없거나 했을 때 시동을 즉각 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차는 달리기도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제동을 해야 돼요. 그쵸? 브레이크. 그쵸? 네.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이드가 채워져 있는데 들어오는 경우, 채워져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경우. 최근에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 전화 왔는데 코란도 씨가 이게 터졌어. 브레이크 호스가 터졌거나 유압라인이 터져갖고 브레이크 액이 부족한 경우. 제동을 해야 되는데 제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고등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서 운행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차 알못의 오너분들이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벨트가 끊어졌는데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시뻘겋게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죠. 그럼 운행 중지하라는 내용이죠. 네. 난 이게 끊어지면 우리 갈면 될까? 그거에 관련된 부품도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벨트가 노후됐거나 그 사이에 뭔가 이물질이 꼈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오늘 다양한 원인을 한번 볼게요. 크랭크 축 풀리예요. 댐퍼 풀리 혹은 진동 댐퍼라고 하는 원형의 풀리거든요. 이 쇠와 쇠를 중간에 고무로 해놨어요. 이게 고무 같아요. 푹신푹신하지? 네, 고무. 네, 이게 잘 터져요. 이게 진동 댐퍼라고 하는데 근데 터지지 않았죠. 이게 터지면서 벨트가 이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러면 얘는 문제가 없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엔진 냉각수를 회전시켜주는 워터펌프라고 하거든요. 워터펌프 베어링 잘 돌죠? 네. 그리고 유격도 없어 지금.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예요. 지금 잘 들어가죠? 붙지 않았죠? 네. 그리고 텐션 베어링의 상태도 얘 무겁다. 봐봐. 돌아가죠? 네. 아랫게 좀 더 무겁죠? 네네. 그럼 얘는 어떨까? 발전기거든요 위에. 안 돌아가. 그럼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데 벨트가 감겨있네. 발전기 뒤로 감겨서 안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엉켜서. 그쵸? 네네. 그러면 저는 이게 발전기 때문인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벨트도 한번 볼까? 벨트 상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크랙이 간 부분도 안 보이고 네, 멀쩡한 그쵸? 것 같은데요? 뒷면은 지금 다 갈리고 없어.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흔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써있다. 컨티넨탈 제품을 사용했었나 봐요.
지난번에 그 김 과장이 뒤에 차고 보정했던 차 있었어. 730D. 벨트를 갈았는데 2주인가 3주 있다가 벨트가 또 끊어져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도 신호탄이 있었을 거예요. 소리가 끼리끼리 났거나 음향이 있었을 건데 차주분이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벨트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찾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정비사는 얘가 왜 끊어지는지 원인 파악에 주력해야 된다고. 그냥 오래돼서 끊어졌는지, 벨트가 불량이었던 건지, 베어링 고착 있었던 건지. 근데 벌써 발전기의 베어링은 돌아가지 않고 텐션 베어링, 하단 베어링 있죠? 네. 걔가 무거웠죠? 네. 그럼 그런 데의 요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끝내서 조립을 해야 1, 2주 만에 또 끊어져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돌팔이. 그렇죠. 저를 뜯어볼게요. 근데 이게 중고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엔진 오일 갈 때 에어컨은 안 가르셨대요.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오픈돼 있어요. 아 역시 불변의 법칙이야. 어디 건지 아마 아실 것 같아. 저 정도는. 그래도 이건 다행이에요. 원산지 표기라도 돼 있잖아요. 일단 좀 갈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일 갈면서 요거는 안 가르셨대. 뭐 정비사분들도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중고차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접근성이 좋죠.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여유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맞추신 분들 있어요. 많죠. 요즘 네. 많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국산차 솔직히 내구성 좋잖아요. 수리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차량보다는 국내 제조에서 판매된 차량들이 훨씬 더 오픈마켓도 잘 되어 있고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스도 얼마나 잘 돼요. 여력에 맞게끔 차를 좀 구비를 해서 정비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액이 국산 차량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해요.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해. 싼 걸 찾으니까 어떻게 정비사는 가격 경쟁을 위해서 저렴한 걸 해줄 수밖에 없죠. 네, 저렴한 걸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드린다 보니까 저가형 필터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일 필터 에어컨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품들이 저급한 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량률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모를 뿐더러 그냥 무분별하게 막 불리고 있어요. 이게 인터쿨러 호스인데 여기 젖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혹시 벨트 쪽에 오일이 유입된 건 아닌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벨트 봤을 때는 고무에 이제 오일이 불거나 그래도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생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번에 420D 터보 교환할 네. 때 인터쿨러의 미량의 네. 오일은 원래 있다고. 네,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새면 안 돼요. 근데 아. 밖으로 좀 새는 흔적이 있어. 근데 떼서 한번 보여줄게. 여기 보면은 오일이 뿜었더라고요. 좀 뿜었죠. 누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호스 오링이 안 좋거나 그래도 그럴 수 있어서 요건 세척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한 1, 2,000km 있다가 새면 인터쿨러스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호스가 되게 비싸. 얼마죠? 한 30만 원 무렵 해요. 이런 호스들이 어. 은근히 비싸네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얼마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터치로 이렇게 쪼여 한번 닦아 끼고 마는 거라 개조도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서 소비자의 부담이 조금 많죠. 벨트 여기 말려 있잖아요. 발전기 뒤편으로. 이게 말려 있어서 안 도는 거 아니야 혹시? 설마? 그렇다면 빼봐야겠어요. 야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 났죠. 발전기는 돌아가는데 지금? 발전기가 자체가 붙어서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INA라는 OAP 풀린데 이걸 한번 가르셨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PK라고 해요, 벨트가. 다 박혀있죠, 이거? 벨트 찌꺼기죠 이게. 응. 벨트가 슬립하다 엉킨 건데, 이거. 힘을 계속 쓰다가. 벨트는 무언가가 멈추려고 그랬고, 이게 혼자 도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박혀있지. 그치? 그럼 뭐가 부하를 줬을까? 지금 잘 돌아가거든요? 하단에 게 텐션 베어링인데 텐션 베어링이 무거웠거든. 그럼 OAP 풀리가 불량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다시 꽂으면 돼. 지금 안에가 다 녹가루예요. 이거 오래된 거는 이제 확실하죠? 축하하고 같이 놀잖아요,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안에 발전기 내부를 시키는 건데 보면은 날개를 잡고 걸리죠. 네. 그냥 이 축과 관계없이 슬립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맞돌잖아요. 계속 지금 양방향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발전기 내부 베어링이 아니라 교환했던 OAP 풀리가 망가지면서 벨트가 슬립이 안 되니까 끊어져 버린 거죠. 벨트에 크랙이 없었잖아. 네네. 제가 벨트의 늘어남을 방지해주고 떨림을 유발하는 거를 슬립해주는 건데 제 고착되니까 어떻게 돼? 하단에 텐션 베어링이 막 요동치면서 흔들면은 이 베어링 빨리 망가지겠죠. 장력을 지속적으로 벨트에다가 주는 애니까. 그러면 우리 김 PD님
이 차는 발전기 풀리만 장착하고 괜찮네요 해서 벨트만 다시 재장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벨트가 또 끊어지겠죠, 이런 상태로. 그래서 괜찮다고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교환해 주는 게 정비사의 몫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벨트 끊어졌으니까 그냥 이거 벨트만 일단 교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기 뒤에 엉킨 것만 풀으면 될 것 같아요. 했다가 또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비를 함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정비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네. 제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발전기 안에 내부에 부식도 좀 심하고 또 지금 당장 문제 없겠지만 이것만 보는 게 네, 아니라 이것만 보는 게 두수, 아니라 두수, 맞아요. 세수 앞을 중고차를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 5년 이상 타시려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전기는 신품으로 갈고 지금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한 18만에서 20만이면 터지기도 해요. 그래갖고 네. 냉각수 물펌프, 벨트 베어링, 그 다음에 진동댐퍼도 크랙이 좀 있거든요. 잘 나가는 소모품 세트로 해서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제 있어? 주임량이 60. 그러면 주입률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신품 발전기죠. 네. 안에 보면은 구리선도 감겨져 있고 코일도 감겨져 있고 안에 회전하면서 이제 발전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냉각 시스템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설계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한쪽 방향이든 양쪽 방향이든 돌죠. 그러면 얘를 못 움직이게 하고 걸리죠, 탁탁. 네. 걸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요. 네. 얘가 돌죠. 반대로 하면 걸리고 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맛이. 이해하기 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전체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각각의 기어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벨트가 자꾸 잡아 당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벨트가 당겨지지 않고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OAP 풀리예요. 그 크랭크 축에 보면은 그 댐퍼 풀리, 진동 댐퍼라고 하잖아요. BMW 디젤에서 요거 되게 잘 많이 망가져요. 진동 댐퍼라고 하는데 얘 보면은 그냥 쇠 판이잖아요. 이 축과 얘를 이 두 판을 고무로 해놨기 때문에 이 고무가 나중에 크랙이 생겨갖고 얘와 얘가 분리해서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 진동 댐퍼 이게 원형 큰 풀리 있죠. 크랭크 축이 돌아갈 때 더 같이 돌아가는 풀리예요. 여기 부분에 크랙이 보여. 쭈글쭈글하니. 예, 금이 가 있죠. 그 금이 간 부분에서 갑자기 터지면서 겉판이 분리돼 버리는 현상들이 갖고 있거든요. 벨트도 그럼 같이 이탈하는 예, 거예요? 같이 통째로 이탈해요. 그래서 주행 중에 이제 뭐 충전 안 되는 경고등도 들어올 수 있고 엔진 과열 경고등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때 명절 때 전화를 주셨는데 차주분이 오일 갈면서 벨트 점검을 했었는데 벨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더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주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벨트는 더 진짜 쓸 수 있는 상황인 네, 것 더 같아요.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터져버렸다는 거죠. 혹시 키로수가 좀 20만 정도 다가간다. 그리고 이제 벨트 교환 주기가 됐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부분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자동차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다 보면은 정비사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또 찍게 됐어요. 우리 벨트 가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량 수리를 위해서 좀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